도무지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최악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이야기의 시작은 3년 전이었어. 당시 나는 어렵게 공장에 취직했어. 남들처럼 아침과 낮에 일하는 건 아니었고 밤늦게 출근하는 야간조였어. 뭐 밤낮이 바뀌긴 했지만 낮에 푹 잘 수 있었지. 암막 커튼이 은근히 잠이 잘 오게 해주거든. 그날은 금요일이었어. 마침 창업기념일이라 일을 쉬는 날이었어. 그래서 밀린 집안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지. 사실 투룸이라 해도 15평 정도 되는 집이라 오래 걸리진 않아. 곧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 기회에 안 입는 옷들과 가방을 정리하려고 옷장을 열었어. 맨 윗칸에는 가끔 신어보던 구두들, 아랫칸에는 철진한 옷가지가 들어있는 박스들. 근데 너무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봐서 그런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 옷장 안에 있던 물건들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뭔가 냄새가 났어. 땀 냄새? 같은 퀴퀴한 냄새 있잖아. 안쪽에 뭔가 썩은 게 있는 건가 하고 아래칸의 박스들을 헤집어 봤어. 그런데 내 속옷들이 안쪽에 흩어져 있는 거야. 요즘 자꾸 속옷이 안 보인다 했더니 여기에 박혀 있었던 건가? 사실 이때까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그런데 옷장 안 그 정신 나간 글자들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하더라. 안쪽이 어두워 잘 보이진 않았지만 거뭇거뭇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 핸드폰 손전등을 켜 안쪽을 비춰보니 소정아 사랑해, 소정아 함께 있어, 나를 발견해줘. 이런 미친 글자가 안쪽 벽에 적혀있더라. 그리고 그제서야 눈에 보이더라. 흩어져 있던 속옷이 젖어 있었다는 게, 미끈덩거리는 게 묻어 있는 게. 나는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틀어 막았어. 속에서부터 토악질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 그렇게 한참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뱉고 전화기를 들어 친한 남자 후배에게 빨리 와달라며 전화를 걸었어. 그리고 바로 경찰에게 전화를 했지. 거의 말도 못할 정도로 울면서 전화했는데 다행히 알아듣고 집으로 와주더라고. 곧 경찰에 도착했고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나는 달려와준 후배 성훈이에게 몸을 의지한 채 정신도 못 차리고 있었어. 집주인도 연락을 받더니 서둘러 달려오더라고. 그들은 뭐라 계속 물어보긴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더라. 옷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다가오더니 옷장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고 했어. 누군가 집안에 몰래 들어와 옷장에 숨어 그 작은 구멍으로 나를 훔쳐본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 또 한 번 정신이 나가더라. 지쳐서 울음도 나질 않았어.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집에 들어왔던 거지? 머릿속에선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다니는데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 짚히는 게 전혀 없어. 집은 괜찮은 거예요? 그때 옆집 사는 여자분이 나한테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며 물어보시더라. 뭔가 말할 게 있는 듯 불편한 몸짓과 말투로. 이상하게 물어보긴 뭐한데 혹시 오빠나 남동생이 있어?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난 외동딸, 오빠나 남동생 같은 건 없어. 나는 자세히 말해달라며 옆집 여자를 붙들었어. 그러더니 몇 가지 이야기를 꺼내더라.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를. 일주일 정도 되었나? 자기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우리 집에서 어떤 남자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 처음에는 남자친구나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하더라는 거야. 항상 내가 없는 시간, 내가 출근한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거나 집에서 나왔다고. 그리고 나랑 같이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옆집 여자를 붙들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 어떤 남자였냐고. 내가 밤에만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키가 좀 컸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 아, 목 주변에 커다란 점이 있었어. 옆집 여자의 대답을 듣고 그대로 눈을 감았고 그 뒤로 기억이 없어. 기절 끝에 겨우 깨어났고 눈을 떠보니 옆집이더라. 옆집 소파에 누워 있었어. 그리고 현관 앞에서 누군가와 경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 점차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생각이 나더라. 그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손가락질했지. 경찰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누군가에게. 경찰들은 모두 넋을 놓은 채 그 남자를 바라보더니 그 남자를 제압하더라. 자신이 내 친한 후배 박성훈이라고 말했던 목에 큰 점이 있던 키가 큰 그 남자를. 내가 정신이 없었던 거겠지? 전화를 받고 달려와준 그 누군가가 성훈이라고 생각했던 게, 넋을 놓고 있어서 내가 몸을 의지했던 줄곧 내 옆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성훈이가 아닌 이 누군가였다는 걸. 어떻게 여기로 온 거지? 경찰들도 있는 곳에 왜 왔던 거지? 그보다 성훈이는 어떻게 된 거지? 분명 성훈이와 통화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지? 며칠 후 모든 의문이 풀렸어. 한 달 전 성훈이의 강요로 나갔던 소개팅에서 만난 김인성 씨였어. 처음 소개팅 자리에선 정말 멀쩡한 사람이었어. 이야기도 잘하고 번듯한 회사도 다니는 멀쩡하고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 목에 커다란 점이 있던 29살 평범한 남자. 소개팅 후 가끔 문자나 전화도 했지만 그것뿐이었어. 경찰은 이야기하더라. 소개팅에서 나에게 한눈에 반했었다고. 그 후 저녁 약속에도 일 때문에 나가지 못했고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도 불가능했었다고. 내가 너무 그리워 일도 못할 정도였다고. 그래서 소개팅을 해준 성훈이를 찾아가 우리 집을 물어봤고 대답하지 않았던 성훈이를 망치로 내려쳐 죽였다고. 그리고 내가 통화했던 건 성훈이 핸드폰을 가진 이 김인성 씨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 쉬는 날인 줄 모르고 평소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는 중에 성훈이의 전화를 받았다더라. 한 번 더 나를 보기 위해 경찰들이 있는 이곳에 찾아왔던 거라고. 이야기는 이렇게 찝찝하고 더럽게 끝나. 이후 나는 바로 이사를 했고 새로 이사한 집에는 옷장을 두지 않았어. 3년이나 흐른 지금도 본가에 가거나 친구 집에 가서도 옷장을 보면 몸서리를 치게 되더라.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렇게 뒤틀린 사랑은 하지 않았으면 해.